자, 우선은 틀린 거 풀기 전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을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의 x-p의 제곱,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리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얘를 얘기하면 얘가 일반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표준 형식이라 그랬고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표준 형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일반 형식은 이제 그림 모양을 좀 확인하는 데에만 좀 이용을 하는 거에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일반 형식을 이제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이따가 문제 풀어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따가 또 일반 형식에서 B랑 C가 하는 역할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y는 ax제곱, 요거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a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이 항상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a의 부호 보지 말고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폭이 넓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고 이제 식을 쓰면 이 모양 형태에서 지금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모양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식 모양의 특징이 무조건 꼭지점이 이 자리.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밑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무조건 이식 모양일 땐 0,0이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얘를 PQ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P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P가 하는 역할이 추계방정식이라 그랬고요. 추계방정식이 뭐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정가운데선, 대칭이 되게 선, 얘를 접으면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정가운데선을 추계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추계방정식이 x는 0이에요. 자, 그럼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0보다 크다고, 왼쪽은 x가 0보다 작다였어요. 그래서 왼쪽일 때 점의 이동이 증가감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 점의 이동은 증가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y는 x제곱일 때 외워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볼록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a가 음수일 때에는 추계방정식도 똑같고 y절편 x 꼭지점도 똑같아요. 추계방정식 꼭지점은 요식이나 근데 뭐가 달라? x가 0보다 작을 때가 점의 이동이 증가고요. 이쪽에 x가 0보다 클 때는 점의 이동이 증가감소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부호만 반대죠, a가? 그럴 때는 항상 x축의 대칭입니다. 얘가 x축이죠. 그래서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면 항상 x축으로 그림 모양이 서로 대칭이 된다. 접으면 겹쳐진다.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식으로 가요. 옆에 있는 식, 얘가 이제 Q가 하는 역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방금 전에 했던 걸 생각하시면 y는 x제곱이 있으면 자, 이 식이 y는 x제곱이면 제가 y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q가 하는 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을 대표하는 점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2다. 그럼 두 칸 위로 올라가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두 칸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 칸 올렸으면 얘가 대표로 올라간 게 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점들도 대표로 올라간 애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그래서 모든 점들이 한 칸씩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꼭지점이 0,1로 바뀌고요. 축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던 y는 ax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 다음 p가 하는 역할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요. 얘도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면 똑같이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p가 1이야. 그러면은 식을 다시 쓰면 y는 x-1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이 p를 쓸 때에는 부호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의미는 오른쪽으로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게 되는데 얘도 아까 얘기한 Q처럼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앞에 얘기한 두 식이 그냥 섞인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x 뭐 플러스 2의 제곱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a가 1이니까 어차피 y는 ax제곱 y는 x제곱 식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꼭지점을 확인하시면 얘는 부호 반대로 꺼내고 얘는 그대로 쓰는 거여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점이 마이너스 2죠. 왼쪽으로 두 칸 가고 밑으로 한 칸 간 꼭지점이 여기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른 점들도 전부 다 왼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가서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아까 질문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다시 보충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그냥 뭐 들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마 보충이 필요할 거예요. 자, 6번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게 문제를 읽어보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3,a를 지난다. 뭐 그래프를 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x고 얘가 y니까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어서 a의 값이 18이에요. 네. 자,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차함수 y는 bx제의 그래프와 지금 x축의 서로 대칭이다. 자, 아까 얘기했는데 x축의 대칭이면 얘랑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네.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면 x축의 대칭인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18이고 b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20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 그러니까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좀 풀 수가 있으셨겠죠. 자, 넘어가요. 다 썼나요? 누가 물어본 거지? 네,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8번, 11번, 12번이에요. 8번 먼저 할게요.
8번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y는 2x제곱이 밑에 있는 요 식이고 얘가 y는 2x제곱 플러스 6이 위에 있는 식인데 문제는 6일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모든 점들은 6일이가 다 같을 거예요. 여기 그려져 있는 모든 요선 요 길이는 다 똑같은 거야. 왜?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플러스 6만. 그러니까 얘 꼭지점이 지금 0,0이고요. 얘 꼭지점은 지금 0,6인 거예요. 꼭지점은 그냥 대표해서 움직인 것 뿐인 거고 다른 모든 점도 그 대표한 거랑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여길 보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6일이가 문제에서 물어본 6일이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이겠죠. 네. 움직인 게. 그래서 답이 6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꼭지점의 길이가 같이 똑같은 칸을 이동했을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에 보시면 얘가 그냥 A죠. A가 3이라는 얘기고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게 P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게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셔야 될 건 자,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항상 꼭지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식을 보면 꼭지점이 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에도 꼭지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 반대로 꺼내서 1, 얘는 그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 된단 말이죠. 자, 요 위에 있는 요 식에서 요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한 걸 생각해보면 얘는 0에서 1로 갔으니까 플러스 1만큼 이동했을 거고 얘는 0에서 마이너스 6 갔으니까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이동한 이 파란색이 PQ예요. 그래서 P가 1만큼 이동했고 Q가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동해서 포개어진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면 A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A는 3이죠. 그러니까 A는 어차피 폭이잖아. 그러니까 A 폭이 다르면 아무리 점이 움직여봤자 겹쳐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겹쳐진다, 뭐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A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뭐 다 질문하신 거 보니까 성질을 좀 잘 외우셨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네요. 네, 아직 못 외우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게 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시고 뭐 APQ를 구해라 뭐 아니면 뭐 나중에는 식을 만들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꼭지점을 보시면 꼭지점이 3,1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점이 있죠. 0,4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꼭지점이니까 얘가 P고 얘가 Q예요. 그러니까 이미 PQ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죠. 네. 자, 요 점은 XY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꼭지점이 아닌 점들은 그냥 XY인 거죠. 그러면 PQXY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QXY가 여기 써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A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Y가 4고, A 모르고, X 0이고, P가 3이고, Q가 1이니까. 4는 9A 플러스 1이어서. 얘가 넘어가면 A는 3분의 1이죠? 끝난 거야.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은 5.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방식만 아시면 그냥 바로 푸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저 문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8번 해야 되고 16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16번 먼저 합시다. 자, 16번에 나와 있는 거는 꼭지점의 1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 위에 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얘를 보고 꼭지점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문자가 있다고 해서 꼭지점이 달라지진 않아요. 얘는 부호 반대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K죠? 얘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꼭지점이 K, 3K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음수니까 얘를 대충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뭐 위로 블록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졌겠죠? 네,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상수 K의 값을 이 그래프 위에 지난다. 꼭지점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서는 2차 함수에서는 얘가 꼭지점이지만 얘한테 얘는 그냥 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x고 얘가 그냥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 y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돼서 4k가 8이니까 k가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어차피 꼭지점도 그냥 x, y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차 함수일 때나 x, y라고 쓰지 말고 pq라고 써라.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6번은 저렇게. 다음 18번이요. 네, 18번은 뭐니? 아, 색칠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 문제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고요. 유형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뭐 얘기는 할게요 우선. 자, 먼저 그냥 확인하시는 건 꼭지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네, 그러면 요 식의 꼭지점은 얘 부호 반대고 얘니까 3,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고요. 여기의 꼭지점은 3, 0이죠. 이게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길이가 몇인지 알죠? 요 길이가 9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9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9예요. 아까 전에 제가 풀었죠? 길이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길이도 알아요. 3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이 두 개의 식에서 여기 A가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A가 같다는 얘기는 폭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폭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 그림 모양을 제가 이렇게 그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얘 그림 모양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지금 9인 거고 요 길이가 지금 3인 거거든요. 조금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폭이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같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다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곡선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9 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었다고 해서 곡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요 자른 요만큼이랑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빈 요만큼이 있죠? 그걸 얘가 그냥 메꾸는 거랄까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어려운 건 아니고 유형 그냥 한 번만 알아두시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꼭지점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질문한 게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크북을 풀 건데 그 전에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설명할 거예요. 설명만 하고 워크북 푸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식에서 b랑 c가 하는 역할이랑 그 다음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여서 요식을 요식으로 바꾸는 방법. 네, 요것만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하는 역할은 다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이제 B랑 C가 하는 역할만. 먼저 C가 하는 역할.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Y절편입니다. 포물선에서 Y축이랑 만나는 점. 네, 무조건 C는 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식이 아까 앞에 이거 있었거든요. y는 x제곱 플러스 q. 요식일 때만 얘도 y절편인 거예요. 요식일 때는 y절편 아니에요, q가. 네, 요식 모양일 때만 y절편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b에다 0 대입하시면 그럼 ax제곱 플러스 c가 되잖아. c랑 q가 그냥 같은 거여서 그래서 y절편인 거예요. 요식 모양일 때만. y절편 구하는 방법 1차 함수 때 배우셔서 아시죠? x에다 0 대입하면 y절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면 y는 c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저식 모양일 때만 y절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y절편은 요 일반형에서 c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b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b가 하는 역할은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왼쪽에 더 많은지 오른쪽에 더 많은지 정 가운데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림을 숫자를 써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일반 형식을 이렇게 그냥 쓰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정확한 그림은 못 그려. 왜? 꼭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하지만 모양 형태는 알아요. 수익선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A를 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얘가 뭐였어요? Y절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Y절편이 오란 얘기는 뭐 여기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어도 그릴 수 있는 게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둘 중에 뭔지 모르죠. 그걸 결정하는 역할이 얘인 거야. 근데 뭘 보고 결정하는 거냐면 A랑 비교를 하는 거야. 얘랑 부호가 똑같아. 그러면 이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무조건 왼쪽에 더 많아요. 근데 얘랑 부호가 달라.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아요. 이런 걸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0이야. 그러면 정 가운데를 지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 하는 역할이 이거야.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그림 모양을 확인해 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B가 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A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그림이 무조건 많고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고 B가 0이면 정 가운데 Y축 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식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걸 배우는 순간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네, 이걸 배우는 그 다음부터는 다 바꿔야 돼. 네, 일반 형식이 나와 있으면 표준형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x제곱 앞에 2가 있어요. 뭐 어떤 숫자가 있든 걔로 무조건 묶어야 돼. 네, 어떤 숫자 분수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x제곱 앞에가 1이 되게 묶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상수항은 안 묶어요. x제곱이랑 x만 묶어. 상수항은 그냥 뒤에다가 있고. 이게 첫 번째. 무조건 x제곱이 1이 되게. 뭐 마이너스가 있든 상관없어. 무조건 1이 되게. 네,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 보시면 제곱이잖아요. 네. 이거 인수분해에서 많이 보셨죠?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중분, 완전 제곱식 이 방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해요. 그럼 1이죠. 근데 원래 이 숫자에는 이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자마자 빼. 네, 중분한 다음에 그냥 쓰자마자 바로 빼. 네, 그래야지 요식이랑 똑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랑 곱해서 그냥 밖으로 꺼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로 꺼내지겠죠. 그래서 얘네끼리 그냥 더하면 이게 표준형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배우면 계속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먼저 문제를 잠깐 몇 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워크북이었네. 방금 얘기한 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 뭐 여기 보이죠? 네. 문자로 이렇게 일반 형식을 이렇게 해서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문자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근해 공식은 좀 이런 식이 있었죠. 근해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근해 공식은 나와 시험에. 얘는 안 나와. 네. 이거는 그냥 방식 나오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방법만 그냥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절편 구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네요. A, B, C가 하는 역할 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바꾸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 뭐 1-1번에 1번 이거 보시면 이제 분수가 나오면 조금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분수가 나오면 2분의 1로 묶는 거예요. 똑같아요. 2분의 1로 묶으셔야 되는데 안에 쓰는 건 얘는 어차피 x제곱 앞에가 1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얘를 쉽게 바꾸는 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2분의 1로 묶었죠? 그럼 얘 역수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가로 안에 쓸 때는 이 묶은 거를 그냥 역수해서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쓰시고 이제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겠죠? 그러면 나누기 하니까 마이너스 하고 제곱하니까 16이잖아요? 그럼 바로 16 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앞에 있고 얘를 인수분해 한 거죠? x-4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고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랑 6도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4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바꾸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분수를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뭐 쓸 게 그렇게 있진 않아요. 네. 답지가 풀이가 더 잘 돼 있어. 네, 지금 써 있는 것보다.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쓴 거였고요. 답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뭐 다 그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라 이것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이제 그리라고 하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네, 꼭지점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보자마자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쓰시고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라고 정해주시면 2, 마이너스 3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자, 근데 요 점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좀 다른 점들을 구하셔야 되겠죠.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C가 y절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y절편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대칭이잖아요. 얘가 보니까 옆으로 두 칸 간 거에 점이 찍혀 있죠?
그럼 얘도 이쪽으로 두 칸 간 거에 여기 점이 찍혀 있을 거니까 그냥 찍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꼭지점, y절편, 하나 더 추가하면 x절편. 근데 x절편은 가끔 이제 이렇게 정수로 안 나오고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x절편을 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축이 지금 2잖아요. 이 축이 2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장 쉬워요. 얘가 2니까 그 옆에 있는 1이나 그 옆에 있는 3. 네. 원래 대입을 할 때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꼭지점을 구하셨으면 x값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대입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점은 5개 정도 찍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는 것도 설명은 끝났어요. 자, A, B, C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C가 Y절편이었고 B가 Y축에 어느 쪽이 더 맞냐 그거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다 외워놨다고 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보시면 6번까지 있죠.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냥 보자마자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지점 얘기했으니까 표준형도 바꾸시고 그래서 4에다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셔서 꼭지점이 1,-16이라고 쓰시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 얘니까 x는 1이라고 쓰셔야 되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x절편이죠.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 대입하고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볼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4로 나누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이랑 1이 되니까 x가 3이랑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좌표로 쓰라 그랬으니까 3,0 마이너스 1,0이라고 x절편을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까요? 그림으로 옆에다 나타내 보면 자, 지금 꼭지점도 아니까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대충. 자, 이렇게 그려보면 꼭지점이 1,-6이었기 때문에 1,-16이죠? 한참 갔겠죠? 뭐 요쯤에 있을 거예요, 꼭지점이. 그리고 A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래로 블록인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모양에서 방금 얘기했던 x절편도 구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여기가 3,0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절편이죠? 여기가 0,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아요. 네. 다 알아야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4번 한 거예요. y축과 교점인 게 y절편이니까 얘가 0, 마이너스 10인 거죠.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이제 증가 감소는 A 보란 얘기예요. A가 아까 4였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축이 아까 1이었으니까 이 1을 기준으로 증가는 오른쪽이죠. 그러면 축이 아까 1이었으니까 x는 1보다 커야지 오른쪽이니까 네, 요거를 쓰셔야 되는 거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왼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항상 축을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이 5, 6번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축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였고 축에서 왼쪽에 있으면 감소였고 그래서 항상 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그냥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1번부터 6번 중에 그냥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물어봐도 되는 거고 이것처럼 네. 한마디로 무조건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거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역할 네. ABC 역할 나왔어요. ABC 역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한 거 식은 요거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니까
이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을 보고 A, B, C 부호를 그냥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을 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죠. 네. 그 다음에 C가 Y절편이라 그랬는데 Y절편이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C도 양수죠. 이해되시죠? 이제 B를 결정해야 되는데 Y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그림이 더 많아요? 왼쪽이 당연히 더 많죠? 그러면 A랑 부호가 무조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1번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서 A는 양수고, 축이 Y축에 왼쪽에 있어서 A, B의 부호는 서로 같은 부호여야 돼서 B도 양수고,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옆에 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자, 얘 A부, 요 그림 보고 A부 뭐야? 이건 뭐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림 보고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A부호 뭐죠? 음수죠. 자, 이제 C의 부호는요? 여기잖아요? 음수죠. B의 부호는요? Y축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많아? 오른쪽이 더 많죠? 그러면 A랑 부호가 반대. 요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로넣기는 안 쓸게요.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그래서 6번에 그냥 이렇게 보고 A, B, C 부호 정하라. 이게 문제야. 네, 이렇게 정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 저 유형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이제 설명 끝낼게요.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왔네. 아, 여기 있다. 9번, 10번. 방금 했던 거에 약간 이제 시험 문제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방금 했던 방식에서.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확인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A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입니다. 그림도 왼쪽에 비중이 많으니까 B도 양수예요. C가 Y절편이니까 C도 양수죠. 자, 그래서 다 양수인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A가 양수다, 맞죠? B도 양수가 맞고 C도 양수고 맞고 A, B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인 거 맞죠? 그리고 A, B, C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얘가 틀렸겠죠. 근데 원래 이게 중요해요. 지금 5번.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다 양수여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양수가 된 건데 부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요식 모양을 여기에서 찾는 거야. 요식 모양을. 근데 보시면 ABC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ABC가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 모양이 되려면 저 식이 X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X가 1인 게 그림에 보니까 어디예요? 요 점이죠. 네, 그래서 양수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부호만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 X에다 뭘 대입하면 요식 모양이 돼서, 네, 그래서 그게 Y니까 1에서 Y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가 양수면 양수, 그 자리가 음수면 음수.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10번에서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A는 음수죠. 위로 볼록하니까요. C가 여기죠. 양수네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중이 더 많죠. 그러니까 A랑 부호가 반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냥 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C가 양수 맞죠? A 곱하기 B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맞죠? B 곱하기 C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 맞아요. 자,
A 빼기 C. 자, 요거는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C가 양수면 마이너스 C는 음수예요. A도 음수고 마이너스 C도 음수니까요. 음수끼리 한 거죠. 계산을. 그러니까 음수죠. 4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5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잘 생각하시고 얘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해야지 요 식이 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2가 있는 자리에 Y 값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니까 양수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 됐어요.